안녕하세요. 중경매의 김유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물건 분석이나 경매 낙찰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배당 요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보통 안내문이 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라고 하면 A라는 상가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안내문이 와요. 강제 경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문이 오는데 이런 문구가 오죠. 위 사건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하나 가져온 겁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해서 집행관입니다. 현황,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여러가지 조사하기로 방문을 했다. 근데 이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임차인이라고 하면 아래로 연락을 주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제가 언더라인을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법률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배당 신청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나옵니다.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으니까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가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제 보내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챙겨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상가 운영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찾았는데 이거예요. 부산 사건 번호는 이제 과거 결과 나옵니다. 매각일이 2018년이니까 한 4년 전이죠. 4년, 한 3년 반. 2017 타경 1751하고 근린 상가예요. 상가죠. 비싸죠, 요새. 상가고 지금 30평이고 감정가가 3억 7천이었어요. 3억 7천이었고 지금 이건 입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3억 7천이었는데 최종 매각이 140% 정도로 해서 5억 3,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했고, 이거 이제 매각 물건 현황을 봤더니 17년에 이렇게 해서 감정을 매겼어요. 이 금액으로. 현황 위치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인근이고 공동주택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 현황인데 오땡땡님이 있어요. 지금 사업자 등록이 2014년 9월 24일, 확정일자도 사업자 등록을 한과 동시에 확정일자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이따가 지금 등기부 보겠지만 14년 9월 30일이에요.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서 지금 근저당인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이 9월 24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선순위가 되겠죠. 선순위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도 잘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잘했어요. 2달 전에. 그러면 배당을 일단은 받겠죠. 일단은 받습니다. 배당을 받을 거예요. 받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신청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상가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한다는 거는 대항력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그 말인즉슨 배당을 요구했다라는 게 나는 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말이죠. 일단은 이거 보증금 2천만원, 3천만원 크죠. 당연히 큰데 나는 여기에서 지금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세븐일레븐을 하려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겠죠. 적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많게는 상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제 요리를 하죠. 내가 이거를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사무실 용도로 인테리어를 할 거고, 당연히 인테리어가 돼 있는 곳을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당으로 인테리어가 된 곳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아닌 곳을 본인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시설 투자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나는 나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거는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상가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만약에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포기하는 거죠. 권리금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대항력도 포기하는 거고, 그냥 나는 돈 받고 배당 받고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순위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뒤늦게 알았어요, 이거를. 배당 요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배당 요구를 철회를 합니다. 언제? 2018년 2월 달에.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죠. 거의 1년 뒤에 철회를 신청을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배당 요구 철회가 안 돼요. 배당 요구 철회가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나가야 돼요. 본인 배당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되게 아깝죠.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소멸이니까 되는데, 배당표를 보면 당연히 2천만 원 받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증액을 했어요. 보증금을. 차임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시점이 이후죠. 훨씬 이후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던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배당을 못 받아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받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입찰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입찰을 했고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 요구 이런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겁이 나요. 겁이 난다라는 게, 솔직히 이런 안내문들이 오면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경매로 나간다고? 그럼 난 어떡하지? 하면서 내 돈 어떡하지?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법률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문구 자체가 잘 모른다고 하면 순간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낙찰자가 당연히 나의 그 대항력으로 인해서 임대차 기간이나 나의 보증금, 이거를 다 낙찰자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찰자에게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받고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후순위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알게 되면 꼭 이제 경매라는 게 투자 목적의 일환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되거나 내가 채무자가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내 주변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면 잘 하신 거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